은퇴 후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부동산 4가지를 말해볼게요. 이 4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은퇴 후 삶의 리스크를 줄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안가 부동산이에요. 일부 해안가는 이미 침식이 진행되고 있죠. 또한 해수욕장도 해수면 상승으로 침식이 점점 심해지면서 인위적으로 모래를 부설하면서 해안폭을 유지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안 경사가 급한 곳이나 해안가와 접해 있는 곳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안변 부동산은 뷰와 그 경관적 가치가 시장에 이미 가격으로 반영되어 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해수면의 상승으로 이런저런 피해와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럴 때마다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은 차츰 부정적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미적 경관적 욕구보다는 사실 안전의 욕구가 더 상위에 있어요. 그런 인식이 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가격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인근의 지형과 해수면과의 여유를 보시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서 내 생애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 위주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동물적 감각은 누구에게나 있죠. 두 번째로는 지방의 중하급지입니다. 부동산 하락론에서도 인구 감소론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영향이 도심까지 미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그 영향은 사실 지방의 외곽 지역이나 지방의 중하급 지역에 이미 미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이렇게 지난 20년간 14세 이하의 인구는 정말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요. 그 하락의 속도는 앞으로보다는 지난 20년에 가장 심했다는 통계청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20년간 초등학교 학생 수는 14%나 하락했지만 도심에서는 초등학교의 수는 오히려 10%나 늘어났습니다. 학원 수도 서울이나 지방의 거점 지역은 이렇게 오히려 상당히 증가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왔어요. 1인당 필요 점유 면적은 계속 상향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외곽 지역에서 거점 지역으로 인구를 흡수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로 인한 실질적인 영향은 지방의 외곽 지역 중심으로 영향을 끼쳐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를 하게 되면 현금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지방은 아무래도 가격이 낮으니까 월세 수익률은 오히려 높습니다. 노후의 현금 흐름을 높이려고 지방 하급지에 수익률이 좋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쉬워요. 당장은 좋겠지만 추후 공실 문제와 장기적으로는 가격 하락과 월세 자체가 내려가는 리스크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그 외곽 지역으로 노후용으로 투자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 지역의 발전의 태생이 산업단지인 경우 이 또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큰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그 주변에 주거지가 생겨나고 이와 파생되는 상가들이 형성된 곳 말이죠. 이런 곳들은 만약에 그 산업 자체가 쇠퇴하게 되면 그 주변과 그 지역 전체적으로 가치가 우하향할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으로 돈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은 이와 상관없이 우하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산업은 점점 속도가 빠르게 쇠퇴되는 산업군이 있고요. 거기에 새로운 업역이 생기기도 하죠. 정말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남은 은퇴자에게는 그 변화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려를 잘 따져봐야 해요. 다시 말해서 원래 도시가 있었는데 산업단지가 생겼는지, 반대로 산업단지가 생김으로써 원래 없던 곳에 소도시가 형성되었는지 말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자족 기능이 적고요. 그 산업 수요에 맞는 주거나 생활 편의시설 위주로 형성된 소도시이기 때문에 그 산업의 성패에 따라 부동산 가치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그 산업단지 자체가 쇠락하면 주변과 그 지역 일대의 어떠한 좋은 부동산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는 신축상가는 노후에 투자하면 시작부터 힘들어져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건 정말 불변의 진리입니다. 신축상가는 분양형 소텔이나 점포형 상가, 신도시 상가 모두 포함되죠. 신축상가는 주변의 상가 시세나 임대료 시세를 환산해서 분양가를 산정하는데요. 보통 주변에 가장 잘 되는 상가를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어요. 상가는 사실 길 건너가 다르고요. 한 건물 안에서도 방향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신축상가의 분양가는 거품이 끼어도 너무 많이 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분양을 받아서 임차를 맞추면 그 절반의 임대료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되팔려고 하면 그 낮게 책정된 임대료로 가격이 재환산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바로 반토막을 맞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거래 자체가 잘 안 되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상권이 활성화되면 맞춰질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어림잡아 2배 이상으로 분양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상가 시세도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마다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시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업자들도 그럴듯한 조감도와 장점을 잘 뽑아내서 홍보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 시축상가는 무조건 조심해야 해요. 어쨌든 저희 관점이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직 단 하나의 집이나 상가를 사더라도 은퇴 후 50년을 지켜줄 수 있는 부동산을 보유해야 할 필요는 있고요.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자유로운 은퇴 생활을 응원드리고요.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